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다계정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는 파이코인 하면 어떤 게 생각합니까? 파이를 좀 더 모아야 되고 채굴을 해야 되고 상장을 해야 되고 KYC 인증을 해야 되고 메인넷을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를 찐과 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령 우리는 메인넷 계정에 있는 정말 파이를 쓸 수 있는 찐 파이와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채굴이 이렇게 진행 중이면서 곧 메인넷으로 넘어가야 될 그럴 파이에 있는 약간의 이걸 일명 짭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저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봤을 때는 우리가 파이콘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굴을 정말 다양하게 해요. 지금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바로 핸드폰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파일을 갖다가 열심히 요거를 계속해서 채굴을 하기 위한 이런 유도들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파이코인 다계정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캐나이 마인 해가지고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장치에서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나요? 해가지고 나오죠. 아니요. 2개 이상에서 장치에선 채굴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는 1인당 하나의 계정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파이는 파이 가짜 계정에 의해 채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 네트워크는 구글의 리캡차 V3를 사용해서 장치가 사람에 의해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기계 의행에 의해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 기술은 실제로 인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자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구글의 알고리즘이 보안 문자를 포착하면 봇이 보안 문자를 보기 시작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봇을 예측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고, 둘째, 파이의 알고리즘 요구사항을 통해 가짜 계정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안 서클을 통해 지적하는 실제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파이가 3단계이자 마지막 메인넷에 진입을 하면 별개의 실제 개인에 속하는 것으로 검증된 계정만 인정을 한다. 즉 봇 계정에서 다른 모든 방법이 누락되더라도 봇 소유자가 봇이 실명을 가진 실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 확인 프로세스에서는 더욱 이거를 제거를 한다 나와 있어요. 그들은 현재 최소한으로 방해가 되는 분산형 KYC 프로세스를 이렇게 탐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찬성표도 찬성표지만 옛날에 이거 조회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만큼이나 우리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파이 네트워크는 사기인가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해가지고 뭐 내용들이 쭉 있고, 파이는 분산되고 있는 안전한 디지털 통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그리고 KYC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메일 앱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게시물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실제 토큰 가치를 알리는 내용이나 코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소식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단지 파이코인을 축적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있다. 네, 미안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1파일에 보내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 추천에 대한 홍보였네요. 파이 네트워크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냐?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 파이가 $1000에 도달할까? 이런 의문점들이 드는 내용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휴대폰 다중 채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파이코인을 열심히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또 채굴할 수 있는 마인드. 물론 이거는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메신저를 여러 개 켜놓고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이 보여지죠. 하지만 이게 지금 파이코인의 미래고, 일반적인 파이코인을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계정을 틀어놓고 여러 개 계정을 채굴을 하는 거예요. 계속 채굴 버튼으로 쫙 하고 쫙쫙 하고. 근데 정작 생각해보면은 KYC 인증할 때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 사람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쵸?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다라고 보기에는 처음에 이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름. 그 이름 설정할 때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을 둘째 치고 어쨌든 생태계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들이 벌어지겠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복잡하죠. 이거는 누가 봐도 파이 채굴하는 그런 거 같죠. 보라색으로 짜자작 돼 있는데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한 건 파이가 돈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산술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거는 정말 대부분 다 가계정으로 나중에 분류가 될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죠. 왜? 하도 가계정이 많고 사람 수도 많고 이런 조작질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과거에 제가 다뤄드린 내용 중에는 채굴하는 개척자 1억 명이 넘는다. 마지막으로 3,500만 명을 헤아렸다. 6월 30일의 내용들이 또 있고, 6월 30일에 작년에 나왔던 내용은, 자, 모든 계정을 계산했다면 파이 네트워크의 계정은 1억 개가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개척자 수는 일정 시간 내에 일정 시간 동안 채굴을 한 사용자다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번만 채굴하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억 명 이상의 사용자와 5천만 명의 참여 개척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내용들이 나와요. 2.4, 그 다음에 뭐 400K, 365K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40개국의 총합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누적 다운로드 수 8.365만, 그리고 1년간 누적 다운로드 1.630만 해가지고 나오죠. 1점이 아니라 1603만이에요. 8365만이고 이렇게 좀 유저 수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폰이 파이 앱의 유저 수는 1억이 넘는다 해서 나오고, 유저 앱 삭제 시 누적 통계에선 제외, 그리고 파이 폰에서 파이 앱을 설치해 놓은 유저들만 카운팅이 된다고 나와요. 이 조건이 맞다면 우리는 40개국 만에 8,365만 건의 다운로드 횟수를 파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유저 수로 귀결할 수 있다. 채굴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코어팀이 22년 8월 17일 오피셜을 통해 224개 국가를 커버하는 검증인들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180개의 국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뭐다?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 오래전부터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추출하기 힘든 것을 감안하기 위해 19년에서 20년 6개월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중국은 홀로 4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2024년 현재 중국 개척자 수가 전체 개척자 수의 45% 정도를 차지한다고 가정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본론에 대한 추정 답변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폰에서 파이 앱을 삭제한 데이터는 미포함이다. 그래서 채팅방 수 사례를 언급한 적이 있다. 1억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쭉 살펴봤을 때는 지금 뭡니까? 파이코인의 다계정은 분명히 있다. 그래, 분명히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계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KYC 인증 단계, 인증 프로세스에서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진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은 걸러진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해서 KYC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절대 없어야 되는, 이 결점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걸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다계정은 어떨까요? 이게 1억 명이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현실은 1억 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결국에 KYC 인증을 통해 싹 다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며, 자,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이런 다계정, 뭐 계정이 많다 해서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깨진다라는 이런 걱정은 좀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